하버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성장했고 지금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저명한 경제학자 마리아 리드 교수의 이 발언은 강의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 강대국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독 조심스럽게 대하는 나라가 있죠. 인구는 20분의 1, 영토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재벌 2세 왕즈하오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은 반도체, K컬처, 국방력까지 번져갔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저력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외국 기업들이 떠나는 건가요? 왕즈하오의 날선 질문에 강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답변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죠.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하버드에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힘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차 리드 교수조차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과연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MBA 과정 유학생 배서윤입니다. 제가 하버드 MBA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된 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 리드 교수님의 세계 경제의 변화와 신흥 강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았죠. 한국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하버드 학생들의 시각이 궁금했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파워포인트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흥미로운 케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셨죠. 1960년대만 해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죠. 중국 유학생 왕즈하오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성장이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의 일본 학생 사토 유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리드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있는 편이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왕즈하오 학생의 말씀은 표면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죠. 왕즈하오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 능력입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배터리 기술 선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사토 유이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변화해왔기 때문이죠.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드 교수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배서윤 학생. 왕즈하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첫 라운드는 제가 이긴 것 같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세미나가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펜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왕즈하오는 발언권을 얻자마자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한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적입니다. 반면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사토 유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리드 교수님은 칠판에 주요 논점들을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네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펜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왕즈하오의 논리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었죠. 시장 규모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한 미국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돈만 많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왕즈하오는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기술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해외 기업을 인수했고 그들의 기술을 흡수하고 있죠. 리드 교수님은 저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눈에 띄셨나 봅니다. 배서윤 학생, 당신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지금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왕즈하오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도 학생은 자국의 IT 산업 성장을 예로 들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독일 학생은 제조업에서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죠. 리드 교수님은 제가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왕즈하오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죠. 기술 혁신은 단순히 투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유이는 제 모습을 힐끗거리며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왕즈하오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손끝의 펜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신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죠. 저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토론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곧 제가 입을 열 차례가 올 것이란 걸 직감했죠. 그때 리드 교수님이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네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하도록 하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보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중국의 자본력으로 추월될 수 있을까요? 왕즈하오가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AI와 반도체 분야에 한국보다 10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였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왕즈하오 학생. 왕즈하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중국이 지난 10년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를 아시나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즈하오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아직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서죠. 아니요. 반도체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공정과 수백 개의 특허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죠. 리드 교수님이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불량 제품이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산업이에요.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선택하는 건 바로 이 신뢰 때문입니다. 사토 유이가 처음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왕즈하오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을 준비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죠. 실제로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는 14나노 공정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죠. 이 기술 격차는 단순한 투자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리드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듣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이건 마치 등산과 같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한 발자국 내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왕즈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 논리에 반박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 듯 했죠. 리드 교수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버드에서 추구하는 깊이 있는 토론입니다. 토론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사토 유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의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안정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왕즈하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경제 강국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기적으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처럼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나요? 일본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혁신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스마트폰 시장을 보세요. 노키아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과 애플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사토 유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일본의 소니는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왕즈하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대단하다면 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나요? 최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했다고 들었는데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예시죠. 다른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 로컬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너무 강해서 외국 브랜드들이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죠. 리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실제로 한국의 로컬 브랜드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맞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K-뷰티, K-팝, K-드라마까지. 이제는 한국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토 유이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왕즈하오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안정에 안주하지 않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이었네요. 변화와 혁신,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요?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던 중 토론은 문화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언급하시자 왕즈하오의 표정이 변했죠. 교수님, 저는 한국의 문화산업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봅니다. BTS도 결국 영어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이 미국 문화의 하위 문화라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왕즈하오 학생, BTS가 영어로 노래한다는 건 글로벌 시장을 향한 선택일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네요. 왜 BTS의 한국어 노래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걸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셨죠. 그건 바로 진정성 때문입니다. BTS는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을 노래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죠. 기생충은 계급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왕즈하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정성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중국도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보편적 감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절묘한 조화에 있습니다. 기생충을 보세요. 반지하 같은 한국적 요소를 담으면서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토 유이가 처음으로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일본 드라마와는 다른 매력이 있죠.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시청자들은 압니다. 어떤 콘텐츠가 진심을 담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가 단순한 모방인지를. 왕즈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아니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빌보드 차트, 아카데미 수상 실적을 보세요. 한국 콘텐츠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화적 진정성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사례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K컬처의 힘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즈하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진정성. 그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경쟁력이란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국방 분야로 넘어가자 왕즈하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잡은 듯한 표정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결국 미군이 없으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이길 수 없을 텐데요. 저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즈하오 학생,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쟁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국방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돈만 많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닙니다. 리드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등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구매하고 있죠. KF-21 전투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독자 개발한 국가가 거의 없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왕즈하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현무 미사일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의 잠수함 기술도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유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원하면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리드 교수님마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완벽하죠. 다만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즈하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과장된 주장 아닌가요? IAEA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것도 이를 증명하죠. 리드 교수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UAE에 원전을 수출한 첫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국방력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을 뿐이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왕즈하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듯 했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켜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GDP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왕즈하오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리드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였다면 수십 년간 회복하지 못했을 위기를 한국은 단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사토 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죠. 한국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위기 극복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능숙하죠.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IMF 시기에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죠. 왕즈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리드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 다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의 혁신 능력입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R&D 투자 비중, 첨단 기술 수출 비중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죠.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제 전문적인 견해로는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십은 한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 기술,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왕즈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요. 리드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토 유이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죠. 강의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왕즈하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통일을 못하고 있나요? 결국 힘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리드 교수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즈하오 학생, 당신은 힘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네요. 한국이 통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나 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힘이 두렵습니까? 왕즈하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드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진정한 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즈하오는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제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토 유이가 다가왔습니다. 배서윤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사토 유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리드 교수님도 저에게 다가오셨죠. 오늘 토론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배서윤 학생이 보여준 논리와 자부심 그리고 품격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 창밖으로 하버드의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이겨냈던가요? 이제 세계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정이나 호의가 아닌 실력과 성과를 통해서요. 하버드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